안녕하세요. 운세남의 점성과 연주입니다.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의 별자리 운세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5,000명 구독자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러니까 29일까지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이 영상에 댓글로 이벤트 참여해 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분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운세. 먼저 하늘의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8월 30일 0시에 하늘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태양이 처녀자리 6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달은 황소자리 29도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이 9월 6일 0시에는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냐면 사자자리 25도로 위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하는 와중에 태양이랑 하연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연달이 나타나고, 그리고 좀 봐야 될 게 이 화성이 천자리 19도에서 23도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면서 이 해왕성이라는 것하고 180도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일 새벽경에 태양이 처녀자리 6도에서 달과 하연달을 이룬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일에서 4일경에 9월 2일에서 4일경에 이게 아마 금요일에서 토요일경이죠. 화성과 해왕성이 180도로 만난다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하연은 어떤 일의 마무리의 경우에 가깝거든요. 또는 마무리라기보다는 이제 뭐 클라이막스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약간 절정? 뭐 이런 마무리라기보다는 이제 클라이막스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일의 클라이막스나 절정에 가까운데, 그런데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한 주기거든요. 이 태양이랑 달이 한 주기를 이룹니다. 그럼 보통 합삭, 초승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상현, 그리고 보름, 그리고 하연, 그리고 또 다시 합삭. 이때는 이제 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이 합삭에서 상현까지는 기, 상현에서 보름까지는 승, 보름에서 하연까지는 전, 하연에서 합삭까지는 결,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이 합삭에서 하연까지 달의 위치가 동일해야 됩니다. 태양의 위치가 동일해야 됩니다. 잔실수가 조금 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태양의 위치가 동일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합삭이라는 거는 태양하고 이 달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어떤 별자리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현은 오른쪽 90도 위치에 달이 위치하는 거예요. 또 그때에도 태양이 어떤 별자리에 있겠죠? 그러니까 보름은 180도로 만나는 거고, 하연은 왼쪽 90도로 만나는 건데, 이렇게 달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만날 때, 당연히 달이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만날 때 태양도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때 이 태양이 요렇게 만날 때 같은 별자리에 있을 경우에 보통 아주 매끄럽게 기승전결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같은 별자리에 태양이 쭉 있을 때 기승전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태양의 위치가 바뀌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합삭이나 상현까지는 뭐 사자자리였는데 보름부터는 처녀자리로 바뀐다던가, 이런 식으로 태양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면 조금 이 기승전결의 흐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도 저번에 보름이 이 사자자리 거의 끝에서, 거의 사자자리 29도 정도쯤에서 보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자자리 29도쯤에서
보름이 일어나죠. 그리고 곧장 이제 처녀자리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여요. 태양이 보름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름의 개념은 뭐랄까 그 사자자리에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에너지의 발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자자리의 그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뭐 폭죽 터트리듯이 팍 하고 마지막으로 발산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여운이 쭉 남잖아요. 여운이 쭉 남고, 그럼 이 여운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이 처녀자리 상현 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처녀자리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이 기운이 들어오는 게 이 하연부터라는 거예요. 처녀자리 하연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저번 주까지는 이 사자자리 29도에서 달하고 보름달이 있어서 이 사자자리의 기운이 빡 터지고 저번 주 내내 그게 여운으로 남았다면은 이번 주부터는 이 달하고 태양이 하연달을 이루면서 90도를 이루면서 이 처녀자리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되면은 이 처녀자리에서 태양하고 달이 또 합삭을 이루거든요. 보통 합삭도 어떤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본격적으로 처녀자리 기운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뭐 이번 주도 시작되고, 다음 주도 시작되냐? 이게 이제 물음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하연의 개념에서는 어떤 기운이나 어떤 일들이, 이게 이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어지는. 무슨 뜻이냐면, 이 합삭 때에는 그 기운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발산되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 하연이라는 거는 어떤 기운이,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약간 수동 개념인데, 이거 합삭의 개념은 능동 개념이고, 어떤 상황이 나한테 주어진다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 이런 느낌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자리에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일상에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 양상이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그 에너지가 벌어진다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나한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처녀자리 입장에, 만약에 처녀자리 상승 별자리가 처녀자리이신 분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상승 별자리가 처녀자리이신 분들은 1하우스의 개념이니까 나의 기운이 되게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도성을 찐다는 거죠. 그런데 합삭이라는 거는 정말로 내가 내 내면에서 충동적으로 어떤 기운이 일어나가지고 도전하거나 주도성을 띠는 걸 나타내요. 그런데 하연의 개념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장 선거에 나간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내가 주도해서 나간다. 뭐 이 개념이 있을 거고, 선생님이 나를 반장을 시킨다. 또는 반장 선거에 나가라고 한다. 요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반장 선거에 나가려면 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리드하거나 나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같은데 그 현상의 어떤 동기나 의도 또는 그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 합삭 때에는 그 기운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발산되는 거고, 하연 때에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 좀 보시면 좋고요. 어찌됐든 처녀자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주부터.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주변 상황이나 어떤 분위기로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일에서 4일경에는 화성하고 해왕성이 22도에서, 정확히는 이제 금요일 날 22도에서 만나는데, 보통 하루 전하고 하루 후까지도 그 기운이 작동하는 걸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은 요 두 가지가 이때 180도로 목요일에서 토요일 경쯤에 만난다. 그러면은 이 화성이라는 거는 되게 격렬한 행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떤 약간 큰 도전이나 또는 용기, 그 다음에 투쟁, 뭐 이런 격렬한 자기주장, 뭐 요런 개념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행성이 화성이거든요. 근데 이 회왕성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좀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뭐 요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솔직히 잘 어울리는 기운들이 아니에요. 이 화성이랑 해왕성은 서로 상반된 기운들이에요. 근데 이 상반된 기운이 180도, 안 그래도 이 각도들마다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 180도를 영어로는 오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문으로는 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 기운이 서로 충돌한다 또는 상반된 위치에 놓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된 기운이 상반된 위치에 또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성이 되게 자신의 어떠한 기운을 이렇게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즉 어떠한 내가 뭔가 격렬하게 뭘 시도하거나 도전했을 때 잘 안 풀리는 거죠. 뭔가 막히고 애매하게 그 힘이 빠지고 막 화를 내다가도 힘이 막 빠지고 혼란스럽게 상황들이 엉키고 복잡해지고 뭐 이런 요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의 행위를 너무 격렬하게 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화성의 행위가 정확히 뭔지는 이제 각 별자리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 입장에서는 이 처녀자리가 6번째 집이죠. 6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짜잘짜잘한 일상입니다. 한 일상. 그 다음에 건강관리. 그 다음에 반려동물하고의 어떤 동물하고의 관련된 사안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 있죠? 업무들. 이런 쪽으로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좀 많이 나한테 몰린다던가 또는 여태까지 뭐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좀 피곤함이 몰려와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고 느낀다던가 또는 어느 부분이 조금 몸이 아파온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자잘자잘한 어떤 사건 사고, 자잘자잘한 사건 사고죠. 그런 것들이 날 좀 귀찮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하고 관련돼서 내가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 사안들이 발생하거나 또는 뭔가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집안일이라던가 또는 뭐 반려동물 산책시키거나 목욕시키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에 좀 신경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일에서 4일에서 화성, 해왕성 180도는 또 이 처녀자리에서 일어나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좋은데 하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이게 참 공교롭죠. 이번 주가 이 화성도 처녀자리에 있어가지고 공교롭습니다. 태양도 처녀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긴 하는데 약간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좀 무리하거나 뭐 너무 욕심 부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청소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뭐 대청소를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 뭐 반려동물 목욕시키는 건 상관없는데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한 다음에 털을 다 깎아버린다던가 건강관리하는 건 상관없는데 뭐 수술 같은 걸 한다던가 오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했을 때에는 일이 좀 꼬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은 육체적 에너지를 또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또 6번째 집은 이제 건강 관련된 개념이 좀 있고, 근데 이제 건강 관련된 집에서 육체적 에너지가 이렇게 힘을 잃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해양성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조금 처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 보도록 할게요. 황소자리 입장에서는 이 처녀자리가 5번째 집이죠. 그리고 이제 5번째 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도 해양성하고 만나는데 또 처녀자리 있죠. 5번째 집은 유흥, 놀이, 그 다음에 어떤 나의 기운이 강해지는 어떤 집입니다. 그런 집이에요.
어려운 게 없죠. 그런 집인데,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 여유가 좀 있는 거죠, 이번 주는. 이런 행위를 하려면, 막 바쁘면 이런 행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죠. 바쁘면 이런 행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여유가 좀 있는 한 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취미 생활을 좀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즐거운 즐거워하는 문화생활 같은 것들을 좀, 즐길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화성이 해양성에 180도 있으니까, 좀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하고 이 해양성하고 180도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해양성이라는 게, 흘러가는 대로 따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른다. 근데 이 화성은 완전히 욕망에 의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욕망에 의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이 해양성의 기운이 이거를 싹 와해시켜 버립니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게 이제 그 황소자리 입장에서는 5번째 집 영역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놀고 즐기고 유흥, 술을 먹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마신다. 그러면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이 시기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수를 하거나, 또는 건강상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다툼에 휘말리거나, 요럴 수 있는 거죠, 오버를 하면은. 그래서 놀고 즐기는 거는 좋은데, 그걸 너무 오버하면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에 관한 개념도 있는데, 투자에 가는 경우에는 이 회양성이 작동할 때는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 화성이라는 거가 되게 전투적인 개념인데 내가 이제 투자를 전투적으로 할 경우에 해양성의 기운으로 인해서 제어가 되거나 어떤 와해가 되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웬만하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하시는 게 이번 주는 특히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주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는 이 처녀 자리가 네 번째 집이고요. 네 번째 집이라는 거는 가정이라던가 또는 어떤 사적인 영역,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부모님 관련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뭔가 부모님하고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밥을 같이 먹는다던가 또는 이제 속 얘기를 좀 털어놓는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대외적인 활동을 줄이고 뭔가 사적인 활동의 비중을 좀 높인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내가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다던가 등을 교체해야 된다던가 또는 수리 같은 걸 해야 된다던가 또는 만약에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임차인이나 또는 임차를 하고 있다면 임대인이나 이런 쪽에 내가 뭔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좀 알아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사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행위들을 시작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화성과 해양성이 있으니까 너무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사 계획을 알아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내가 어떤 날짜를 만약에 정해놨어요.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이 날짜에 없어, 물건들이. 그러면 좀 이거를 미루거나 땡길 수 있으면 좀 유도리 있게 땡겨보거나 미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집수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내가 이 정도만 하면은 끝날 줄 알았더니 그냥 이걸 장판을 뜯어봤더니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막 수리해야 될 부분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골치 아프겠죠. 그러더라도 어떻게 수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일단은 멈추는 것도 필요하죠. 다 뜯어버리면 이제, 시간과 에너지나 돈이 엄청 많이 쓸 수도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건 좋은데, 좋은 시간 보내는 건 좋은데, 뭔가 대화에서 민감한 주제를 건드려가지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만났는데, 뭔가 안 좋은 마음으로 헤어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비슷한데, 오버해서, 또는 그 오버를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 뭘 처리하려고 한다던가, 인간관계나 어떤 계획을. 이런 것들은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자리 보도록 할게요. 개자리 입장에서 처녀자리는 이제 세 번째 집이죠. 이제 가을이 돼서 그런지, 추워요, 추워. 그래서 제가 지금 콧물이 계속 나와서 킁킁거리는데, 약간 목감기나 코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이게 환절기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춥잖아요. 그쵸? 막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좀 날씨 유의해서 감기 걸리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옷 잘 챙겨 입으시고. 개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처녀자리가 이제 세 번째 집이잖아요. 세 번째 집인데,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이동과 관련된,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형제나 이웃? 그 다음에 어떤 문서 같은 거,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세무서 가서 문서를 끊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그 백신 예약이나 또는 재난지원금 신청 같은 거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는 관공서에 문서를 내서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요런 개념들,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화성하고 해양성이 또 180도다 보니까 좀 이런 만약에 내가 문서나 예약 신청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여러 번 번복해서 좀 수정하고 이렇게 신경 써서 처리해야 돼요. 한 번에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 번 좀 깔끔하게 확인해 보도록 노력하고요. 그런데도 또 일 진행이 좀 한 번에 처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동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만약에 이제 근거리 여행을 간다. 좋은데요. 가다가 목적지가 바뀔 수도 있고, 좀 일정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변동성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잘 안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이제 좀 주차 같은 거 할 때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내가 만약에 여기 정도면 괜찮겠지 해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만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딱지를 끊는다던가 이럴 가능성도 조금 높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험한 길이나 이런 데로 무리해서 운전을 하면은 자동차에 약간 손상이 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런 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개자리 분들은 이동을 할 때 아주 외진 곳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해양성이라는 게 아주 외진 곳 이런 의미도 좀 있어서 좀 내가 안 가본 동네? 너무 외진 곳? 너무 외진 곳 가면 불편하겠죠. 그거에 따른 또 색다른 맛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좀 그런 거 이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제자리 분들 보도록 할게요. 사제자리 입장에서는 이 처녀자리가 이제 두 번째 집이죠. 두 번째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은 재물과 어떤 소유물에 관한 집입니다. 그럼 요런 쪽에서의 어떤 변동이나 지출 또는 구입, 매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나한테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해양성이 있다 보니까 좀 금전 관리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돈이 좀 자꾸 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발생을 한다던가, 또는 만약에 이 시기에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그러는 행위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친한 친구한테 빌려준다? 못 받거나, 또는 기일을 한참 지나서 받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뭐 그런 돈을 빌려주고, 또는 돈을 예를 들어 내가 빌렸어요, 친구한테.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나는 꼭 갚아야지 하는데 못 갚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꼬여가지고 보면은 사이가 나빠지겠죠. 이런 것들, 그런 거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이 시기 때 극도로 게을러질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심하게 나빠지진 않겠지만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게을러지면 운동도 안 하고 잠도 너무 많이 자고 나태해지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일시적인 거면 나쁘진 않은데, 원래부터 게을렀는데 더 게을러지거나 원래부터 나태했는데 더 나태해지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런 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여자리 보도록 할게요. 천여자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별자리에 들어왔죠. 자기 별자리라는 건 이제 첫 번째 집에 태양이 들어온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나의 기운이 강해진다. 우리가 나의 기운이 강해지면은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다음에 내가 나서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 좀 잘 놓인다는 겁니다. 내가 나서야 되는 상황, 내가 적극성을 띄워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내가 놓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이제 화성과 향성이 180도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파트너십 같은 거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나서는 건데, 내가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주변 환경이 좀 잘 안 따라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그룹의 어떤 팀의 팀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되게 열정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팀원이 잘 안 따라주거나 또는 내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나, 또는 서로 오해가 있거나,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지진부진하게 초반을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활력이 되게 좋아지는 건 맞는데, 활력이 좋다고 막 익스트림 스포츠를 한다던가, 또는 몸에 무리가 되는 행위들을 하면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내가 어떤 걸 시도하는 건 좋지만 갑자기 안 했던 짓을 한다던가, 너무 무리한 내 어떤 육체적인 게 한계에 달하는 그런 행위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안 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보도록 할게요. 천칭자리 입장에서는 천여자리가 12번째 집이죠. 12번째 집 같은 경우는 숨겨진 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12번째 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숨겨져 있는 거를 인식하기가 어렵듯이, 이 12번째 집의 영역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데 그 영역을 인식하기조차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12번째 집이 활성화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시기가 좋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 거야.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무슨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그 일들을 캐치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내가 이 기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살아놓고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야, 그때 내가 뭐하고 살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의 개념입니다.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만한 원인과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게 뭐지? 이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요 12번째 집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12번째 집은요, 12번째 집이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요,
좀 수용적인 자세가 되게 필요합니다.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거나 또는 너무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빨리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수습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2번째 집은 어떤 휴식의 집이라는 그런 별명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오버하지 마시고 조금은 무리하지 않게 일을 진행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또 12번째 집에 화성에 또 해양성까지 있었다 보니까 이 12번째 집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한 주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면 일이 굉장히 꼬이거나 복잡해질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기 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남한테 알리지 말고 이렇게 조용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12번째 집은 오버하고 막 이렇게 드러냈을 때 불리합니다. 12번째 집이 활성화됐을 때는 무슨 일을 혹시라도 진행을 한다면은 좀 조용히 눈에 안 띄게 행동하고 좀 진행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상황이나 여건이 알 수 없게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했는데 내 의도와 다르게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좀 왜곡해서 해석을 한다던가 또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설수도 생길 수 있고 좀 복잡하게 상황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태도를 취하시고, 확실하지 않으면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은 그런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갈자리 보도록 할게요. 정갈자리 입장에서는 이 처녀자리가 11번째 집이죠. 11번째 집 같은 경우는 친구나 동료, 그 다음에 이제 사교적인 어떤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뭐 친구를 만날 어떤 상황들이 생긴다던가, 또는 뭐 동창회 약속 같은 게 좀 잡힌다던가, 또는 뭐 직장 동료와 긴밀하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잡히거나, 요즘에 코로나라서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만 뭐 회식 같은 게 조금 뭐 잡힌다던가, 또는 어떤 새로운 학원 같은데 내가 등록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좀 인간관계를 뭐 맺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뭐 유쾌할 수도 있고, 또는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거를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그룹에 갔는데 뭐 그 그룹의 구성원들이 다 내 마음에 들진 않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친구 그룹이든 뭐 직장 동료 그룹이든 또는 취미생활 그룹이든 거기에 이제 여러 구성원들이 있을 텐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여기에서 잘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막 복잡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어울리고 만드는 사람을 배척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황들이 오히려 피곤해지고 복잡하게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웬만하면 정치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는 게 좋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번째 집은 어떤 행운의 집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좀 뜻하지 않는 어떤 행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별로 안 좋게 작동합니다. 지금 이 화성이 해양성과 180도가 있기 때문에 뭐 뭐라고 그러죠? 로또 같은 걸 너무 기대하거나, 또는 뭐 비트코인에 뭐 돈을 너무 집어넣는다던가, 또는 무리해서 뭐 정부 지원금이나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뭐 뜻하지 않는 행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행위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입장에서는 이 처녀자리가 10번째 집이죠. 10번째 집. 10번째 집. 10번째 집 같은 경우는 사회 생활이나 생활의 집이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직장,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사업,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있겠죠.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리랜서 자기 일이죠, 일. 그 다음에 주부분들은 이제 남편 쪽에 가깝습니다. 남편이나 어떤 집안일이죠.
이런 쪽의 일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나서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뭐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이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외부적으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거나 일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매우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인데 그게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과 해왕성이 또 180도를 만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은 수동적인 느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나대지 마라, 이런 개념인 겁니다. 적극성을 띠되 나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주어진 어떤 역할과 일을 100% 수행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지 내 어떤 그런 나의 역할 이상의 것을 보여주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윗사람의 어떤 뜻을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약간 변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식으로 하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왜 B는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윗사람하고 소통이 매우 중요해서 몇 번이나 좀 확인을 하시고, 상대가 좀 귀찮아 하더라도 정확하게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의중이.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해서 바뀐 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조금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면서 집중해서 일하는 그런 시기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사업을 하는데 납품업체예요. 그러면은 그 납품을 하는 그 업체, 그러니까 그 받는 업체 있죠. 갑의 회사, 내가 을이면 갑의 회사의 의중을 또 잘 살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프리컨 염소자리 보도록 할게요. 염소자리 입장에서는 이제 처녀자리가 9번째 집인데요. 9번째 집은 이제 멀리 내다보는 집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장기적인 어떤 활동을 준비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먼 거리를 왕래하거나, 그 다음에 좀 색다른 경험. 그런데 이 색다른 경험이라는 거는 좀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색다른 공부, 책을 읽는다던가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색다른 지역에 가본다던가, 또는 색다른 사람을 만나본다던가, 나한테 조언을 줄 수 있는 요런 느낌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9번째 집은 요런 쪽의 기운들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장거리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조금은 융통성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빠박하게 계획을 세운다던가, 너무 빠듯하게 예산을 잡는다던가, 이럴 경우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장거리 여행이나 또는 장거리 출장 같은 거 갈 때요. 여유 있게 조금 그 시간적이나 금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일단은 이 한 주를 조금 보내야 된다라고 너무 빠듯하게 일정을 잡거나 빠듯하게 욕심을 부리면 조금 그게 틀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병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병자리 입장에서는 이 처녀자리가 8번째 집이죠. 8번째는 위기와 압박의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밀어놨던 일들 또는 피해왔던 어떤 문제들이 나한테 그런 것들을 직면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 하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가 지금 조금 고민스러운데, 왜 그러면 이제 화성이 있으면 이런 위기의 압력을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거를 이제 처리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정적으로 처리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기와 압박이 왔을 때 릴렉스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왜냐면 위기와 압박이 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쪼그라들죠. 그 상황에서 뭔가 편안하고 여유롭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조금 약간 주의가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 물병자리 입장에서는요. 뭔가 집중은 하되 힘은 또 빼야 되고 정신은 바짝 차리되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상반된 태도를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약간 만약에요 어떤 상황을 이길 수 없으면 항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죠. 왜냐면 이 세상 뭐 한번 딱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나고 또 새로 시작되고 끝나고 또 새로 시작되고 끝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요. 우리 하루도 그렇고 하루가 이렇게 굴러가면 잠을 자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잠을 자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직장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하고 친해졌다가 또 관계가 멀어졌다가 또 새로운 사람하고 친해졌다가 관계가 멀어졌다가 항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부고 이게 무조건 끝이야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들죠 삶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충 해라 이게 아니고요. 이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뭘 하지만 그게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 세상 내가 신이 아니니까 그럼 최선을 다하는 건 다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안 돼, 만약에 이 상황이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 그러면은 남의 도움을 좀 받고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거 안 되는데 붙잡고 있고 그러면 새로운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요.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인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애써서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벗어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못하면 막 몸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점점 더 꼬이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렇게 발버둥 치는 행위가 더 모래늪으로 나를 더 빠뜨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만 이길 수 없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항복을 하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조금만 힘든데 항복해라 이런 뜻 아닙니다. 네, 정말 뭐 최선을 다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견딜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다는 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거죠.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는 처녀 자리가 7번째 집이죠. 7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트너 또는 어떤 경쟁자, 뭐 연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특정 사람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그런 새로운 사람하고 어울리게 되거나 만나게 되는 또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어떤 마음이 되게 강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소개팅 같은 것들을 계획하거나 잡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람과의 어떤 커넥을 이렇게 미팅을 잡거나 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어떤 제안을 내가 듣고자 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 본다던가 또 상대한테 내가 어떤 제안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성이랑 해양성이 또 180도라 보니까 서로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아서 뭐 만남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요. 또는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서로의 어떤 원하는 바가 서로 너무 달라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50대 50으로 안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미팅은 조금 잘 안 풀리겠죠. 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하고 이렇게 뭐 연애든 아니면 공적인 어떤 미팅이든 이런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만날 필요는 있으나요, 너무 빠박하게 그 사람하고 약속을 잡는다던가 또는 기한, 이 사람하고 미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그 기한을 너무 체계적이고 내 식대로 빠박하게 잡지 말고 여유롭게 뭐 이 사람하고도 해보고 안 되면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을 여유롭게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꼭 뭐 한 번 만났는데 뭐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헤어져야지, 이게 아니라 몇 번쯤은 더 여유 있게 만나봐서 좀 확인해보는, 내가 첫인상, 우리가 사람의 인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면서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처음에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면서 좀 별로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한 어떤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주간 운세 알아봤고요. 이제 9월의 시작입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환절기라서 모두들 컨디션 관리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는 화성하고 해왕성이 180도다 보니까 너무 욕심을 가지고 무리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한 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5,000명 구독자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또 이 채널이 잘 운영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5,000명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채널에 좋았던 점이나 바라는 점을 적어주시면 참여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참여되셨다고 답글을 달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첨은 오늘 31일 날 추첨하고 31일 날 당첨자 명단을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이메일 주소로 당첨되신 분들은 전화번호하고 집 주소 알려주시면 상품 배송해 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님들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